이제 쿠버네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쿠버네티스는 도커 수험과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레이터의 일종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오케스트레이터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오케스트레이터로서 도커 수험은 뭐 써도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능,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 그리고 훨씬 많은 서포터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은 쿠버네티스가 뭔지 좀 이론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했었던 도커 수업 이후에 이제 도커 라벨에 대한 거, 도커 라벨이 도커의 마지막이지만 쿠버네티스에서도 그런 라벨들을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일종의 교두보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리딩 아티클 잠깐 언급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배경이라든지 이론들 이해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설치에 대한 얘기들 좀 읽고 미리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연계된 얘기들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도커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는 뭐 도커 안에 있었던 수많은 등장인물 전체들, 그리고 거기 라벨 붙이는 걸 얘기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정 값에다가 특정 키, 베리어블에다가 값을 넣는 행위,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에 그 값을 우리가 참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룹핑하는 개념이 좀 크다고 얘기를 했죠. 뭐 같은 서비스 안에 있는 애들,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애들, 같은 관리 대상에 있는 애들, 같은 버전에 해당하는 애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쿠버네티스 하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좀 많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모두들 읽어봤으리라 생각하지만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고 오라고 얘기했고요. 튜토리얼 그리고 인스톨 인스트럭션 이거대로 해서 운영체제에 맞는 쿠버네티스들 설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커 설치하면서 대부분 쿠버네티스들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쿠베 컨트롤을 이제 다 실행을 해봤을 텐데 액티베이션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커 수험이 아니고 내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선언하는 단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읽어봤을 테지만 이게 무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체 하나에 대해서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단어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될 단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소프트웨어와 기술과 산업을 지탱하는 데 가장 유명한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를 오늘부터 바로 실습하진 않지만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고 언어로 만들어지고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됨으로써 이제 고 언어가 인기를 끌게 하는데 큰 교훈을 줬죠. 더불어서 고 랭귀지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쿠버네티스가 거의 뭐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쿠버네티스하고 친밀한 고랭귀지가 이 서버 쪽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던지라 이 고언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잠깐 언급하고 수업을 마칠까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36초짜리 이제 동영상이고요. 보는 것과 같이 이쪽 레퍼런스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Kubernetes in 5 minutes 이라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 뭐 5분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뭐 지금 당장 멈춰서 듣도록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전혀 뭐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어놓은 거를 녹화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요 아래쪽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쿠버네티스를 5분 안에 설명하는 2분의 설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동영상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 VM웨어는 우리가 그 버추얼박스 얘기하면서 상용의 버추얼머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얘기를 했죠. VM웨어에 속해 있는 디렉터 분이고요. 아주 짧지만 의미 있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동영상을 멈추고 이 수업의 동영상을 멈추고 잠깐 쿠버네티스 5분짜리 동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멈추고 다녀오세요. 5분짜리 동영상 다 보고 왔으리라 생각을 해요. 보라고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꼭 보고 옵시다. 쿠버네티스라는 단어가 일단 굉장히 좀 낯선데 앞쪽에서 설명을 해주신 그분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도커 소음하고 같아요. 도커 소음의 역할, 오케스트레이터죠. 진두지휘, 컨트롤하는 자, 매니지하는 자, 여러 개의 서비스가 문제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인데 구글에서 만든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 쿠버네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왔다 그러고 현대어로 얘기하면 파일럿 혹은 그 헬스맨이라고 부르는 그 영화 보면은 그리스 배 탈 때 사람들 노예들이 막 이렇게 노저으면 앞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요게 로고예요. 이 로고가 도대체 왠지 모르겠지만 요 배 이렇게 조타수라 그러죠. 조타수 분이 요 배를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체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는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하고요. 파일럿, 이렇게 비행기 파일럿들처럼 조종하거나 아니면은 노예선 같은 배가 있으면 앞에서 소리치시거나 이렇게 해서 배 방향을 조절하는 사람의 이름을 결국 우리가 쿠버네티스라고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어로 돌려보면 이제 쿠버네티스고 영어로도 쿠버네티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쿠버네티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이 되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도커 수험하고 같은 영역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고 도커 수험이 하는 역할이 오케스트레이터이니 결국은 우리가 얌 파일과 같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로 만들어진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자동화된 입장에서 디플로이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스케일 업하고 필요 없어지면 스케일 다운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수험보다 확실히 강한 건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 그 앞에 대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대장이 로드 밸런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5개를 유지해 달라 그러면 죽은 것들을 뭐 다시 살려줄 수도 있고 네트워크와 관련돼서도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확실히 도커 수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고요. 도커를 밑에 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은 별도로 존재를 해서 그 컨테이너들을 다루는 게 쿠버네티스고 우리는 이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중에 이제 도커를 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실습할 형태는 도커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쿠버네티스로 이들을 디플로이하고 스케일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형태가 되겠죠. 쿠버네티스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도커가 성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리눅스 컨테이너를 가지고 개량하는 형태로 해오다가 결국은 뭐 쿠버네티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겠지만 일주일에 뭐 수억 개의 컨테이너를 다루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컨테이너를 다루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오픈으로 풀었습니다. 컨테이너들도 뭐 구글 안에서 썼을 때 하루아침에 우리 모두 컨테이너로 가자 꽝 이러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가학습하고 스스로 개발해보고 시험하는 게 중요한 게 구글 같은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나왔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서비스를 컨테이너 베이스로 한번 돌려볼까? 괜찮은데? 야, 이것들을 우리가 쉐어 해볼까?
그랬던 프로젝트들이 여러 있어요. 그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모그하고 오메가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네요. 각각 논문으로 공개가 돼 있고요. 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두 개의 링크를 보아하니 집에서 다운이 되면 다행이고요. 집에서 다운이 안 되면 학교에서 아마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버그에 대한 논문은 학교에서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오메가에 대한 논문은 마찬가지로 오메가에 대한 논문도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운받아서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구글 인코퍼레이션에 있었던 6명의 저자가 작성한 이 보그라는 논문 라지 스케일 클러스터를 매니지먼트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hundreds of thousands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개를 다루는 거를 주로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논문은 오메가예요. 제목을 보게 되면은 플렉서블하고 스케일러블한 스케줄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large compute cluster. 공통된 단어는 이제 large scale cluster고요. 여기 이제 매니지먼트의 방점을 찍고 hundreds of thousands로 수십만 개의 그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거에 주로 타겟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그 매니지먼트보다는 이제 스케일러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가 서로 달랐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글, 그 다음에 UC 버클리, 뭐 학교도 들어갔네요. 캠브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저자가 만들었었던 라지 컴퓨트 클러스터에 대한 스케줄러였어요. 스케줄러.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 같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구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조그마한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스케일링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는 현재 어디서 유지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사이트의 이름은 현재 보면 이제 cncf.io 가봅시다. 이런 거 나오면 꼭 한 번씩 들려주세요. 자, 끌어와서 갑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그래서 이름이 CNCF로 되어 있고요. CNCF는 보는 것과 같이 뭐 쿠버네티스 그림 열심히 올렸는데 여기도 이름의 끝이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 학교, 개인 개발자, 기타 등등이 사람이 모여 있는데 말 그대로 클라우드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애시당초 처음부터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즉,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노리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하나에 복잡한 기능을 모두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용량이 부족하면 그 프로그램 하나죠, 하나. 그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 개 CPU에서 돌렸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들의 이미지들이 있고 이미지에서 또 수많은 컨테이너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처음부터 데이터 센터 즉 수천 수만 개의 CPU 디스크 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애시당초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동작시키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이 있는 단체입니다. 결국은
이 CNCF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집단이에요.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체는 뭐 이름이 클라우드니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컨테이너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 버추얼 머신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기반 이런 거 다 포함하고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서버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뭐 fastest growing 하다. 그래서 자기네들 굉장히 지금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쿠버네티스도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뭐 프로메테우스, 인보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CNCF 산하의 프로젝트들 쿠버네티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컨트리뷰터 개발자들의 수다. 그래서 72,000. 그 다음에 edX에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등록된 무료 강좌들 91,000.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인증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플랫폼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네요. 쿠버네티스의 인증을 받는 이 변종들, 소프트웨어 변종들하고 플랫폼들이 99개. 그 다음에 CNCF가 뭐 행사, 앞쪽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쿠베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컨퍼런스예요. 산디에고에서 했는데 작년에 노벰버 18에서 21에 했네요. 이런 행사 할 때에 전 세계에서 13만 명 정도가 온다 라고 돼 있죠. 먼저 이 숫자를 본 이유인데 이게 2019년 9월 1일 강의 노트 시작할 때니까 몇 달 전인가요? 9, 10, 11, 12, 1, 2, 6개월이네. 3, 4, 5, 3, 4, 6, 8개월 전이네요. 8개월 전에 지난 학기 개강할 때쯤이었는데 자 숫자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여기서 숫자 이제 보러 가야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업데이트된 숫자가 나옵니다. 8개월 지났어요. 8개월 두둥 숫자 막 올라가죠. 자 비교를 위해서 8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컨트리뷰터는 무려 14,000명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무료 강좌가 무려 25만 개가 25,000개 25,000개가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플랫폼은 줄어들었는데 요건 잘 이유를 모르겠네. 뭐 조금 까다로워진 건지 미팅에 오는 사람의 숫자는 약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1년도 아니고 단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니까 8개월이네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부러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 작년 자료를 그대로 강의 노트에 뒀었고요. 온 김에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커뮤니티 스포트라이트 그래서 메인 터너 중에 관심 있어 해야 할 사람 뭐 엠버서들은 주로 이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될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조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쁘게 되어 있는 뉴스룸도 있어요. 블로그 설명, 어나운스, 뉴스, 트위터 그래서 관심 있으면 CNCF 트위팅해 놓으면 되고 조금 더 내려가면 멤버십 그래서 앞서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는 550개 이상의 멤버들이 들어와 있고 패스티스트하고 그로잉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중에 200개가 이노베이티브한 스타트업이다. 그 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특별히 엔드 유저들이 쭉 로고가 나오죠. 아디다스, 애플, 그 다음에 이베이,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NC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트위터, 티켓마스터, 스포티파이 쭉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누르면 더 볼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뭐 소프트웨어가 파이널 고울인 회사들도 있지만 보면 NC소프트
본인들 회사가 제조를 위한 아디다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본인들의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벤트하고 웹비나. 이벤트인 경우에 주로 사람이 모이는 것들이고요. 웹비나라고 되어 있으면 웹상으로 이렇게 캐스팅해주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동영상을 볼 수도 있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 서티피케이션도 있고, 이런 사이트들 관심 있게 봐둘 필요가 이제 잡 오퍼들도 있어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이런 데 어플라이 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뭐 종종 네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원격으로 일만 할 수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리미티드 그 단기간에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거 공고도 나와요.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는 쿠버네티스 컨퍼런스인 쿠베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퍼런스, 클라이브 네이티브 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도 있고 언제 하는지 나옵니다. 지금 보면 2020년 계획인 것 같아요. 돈트 미스니까. 코로나 끝나면 8월 17일에서 20날 예정돼 있네요. 암스테르담. 작년에 했던 행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도 받을 수가 있어서 본인 이메일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여러 프로젝트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회사들 모여서 서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 개발, 운용, 뭐 이런 부분들 다 관심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결국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산하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 안에서 관리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가 되고요. 재밌는 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자 계열이에요. 여기서 차일드라고 부르죠. 즉 리눅스 파운데이션 안에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와 기술들이 제한되고 개발되고 관리되는데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이 서버 쪽과 관련된 기술 발전이 너무나도 큰 영역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따라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그래? 그럼 우리가 우리 산하로 서브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로 데이터 센터나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에 중점적으로 하는 파운데이션을 하나 더 만들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서브 그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서브 그룹으로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센터 서버와 관련된 부분에 그 집중적으로 하는 단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눅스 파운데이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크기 때문에 일종의 분점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CNCF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관련된 기술들 요거에 이제 전담화되어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여를 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단어 종종 등장했는데 결국은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컨테이너도 있고 버철 땡땡들도 있었고 데브옵스도 있고 에이자일, CI, CD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중간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이런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산하에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당량의 소프트웨어가 쿠버네티스와 같이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많이 할애가 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결국은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이해해야 되지만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은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 센터에 데디케이티드 된 CNCF가 있고 CNCF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도구들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지향적인 부분이 많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인 경우에는 그 문제지향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대거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편하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니까 두 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산하의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림으로도 정리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려면 앞쪽의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쳐보면 방금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서치 엔진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 치면 자, 이렇게 나와요. 블로그에서 누군가가 만든 예쁜 그림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2018년 3월 8일에 이렇게 공표가 됐었던 거고 찾아가면 이렇게 소스 코드 형태로 예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거.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온 것처럼 CNCF에서 하는 일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키워드 누르면 이렇게 옵니다. 아이콘이 되게 많죠.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 아이콘 하나하나 누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보게 되면은 뭐 프로비저닝 하는 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런타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굉장히 많죠. 이 아이콘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느려요. 요즘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가 아닌데도 얘네들이 워낙 많은 거야. 있고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쪽이 주로 그 파트너들 회사 로고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따시만한 사진에서 일부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네요. 이만한 화면에서 일부분이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쿠버네티스는 어디 있을까요? 쿠버네티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키워보면 오케스트레이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특별히 오케스트레이션 앤 매니지먼트에서 스케줄링 앤 오케스트레이션에 쿠버네티스가 있고 여기 쳐다보면 도커 수험 있죠. 미소스도 있어요. 아마존이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추 누르면 보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돼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트위터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것들을 캡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관심 있게 볼 거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참 만만치 않은 거구나.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참 거창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창한 거야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요즘 왕성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제 landscape.cnf.io 가서 한 번씩 구경을 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슬라이드에서 조금 방점을 찍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이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는 CNCF에서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이제 커머셜 어플로이가 돼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용 서비스 운영에서 되는 그 그래듀에이션 단계, 졸업한 단계의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로고에도 그래듀에이티드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 카테고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앞서 있어서 봤지만 도커수험이 있었고요. 미소스, 그 다음에 아마존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에서 만들어 놓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only the one은 아니고요. 앞쪽에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오케스트레이터들은 있어요. 방금 봤었던 그 홈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는 CNCF에서 만들었다, 관리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정보,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어디 있는지 GitHub에 있어요. 작년에 만들 때 GitHub에서 별표가 59,550개였는데 몇 개 붙었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소프트웨어도 인기도가 있어서 지금은 6만 5천 개네요. 5만 9천에서 됐으니까 한 1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크런치베이스, 링크드인, 트위터, 그리고 한 6년째 된 소프트웨어예요. 컨트리뷰터가 한 2,341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컨트리뷰션 하나? 2,500. 한 200명 정도가 늘었네요. 그쵸? 자,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가 이런 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개발한 언어의 분포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91%가 고랭귀지, 파이썬이 6%, 쉘 스크립트 3%, 파워쉘 1%, 메이크파일, 도커파일, 루아 이렇게 되어 있죠. 폴리가, 멀티링규얼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하나가 하나의 랭귀지로만 만들어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CNCF에서의 쿠버네티스,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확실히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하는데 최초 버전은 2014년 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한 해가 넘었으니까 이제 6이 됐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은 아까 그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신 버전은 3주 전에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교수님은 오래된 버전을 설치했는데 최근 버전 중에 개발자 버전 기준으로 1.19.0의 알파3가 최신 버전이네요. 자, 리포지터리 방금 봤었던 것처럼 오픈소스로 GitHub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91%가 이제 고랭 기지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으로 되어 있고 사이트는 우리가 본 것처럼 kubernetes.io 지난 시간 리딩 아티클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얘는 CNCF고 kubernetes.io 가면 쿠버네티스 홈페이지, 지난 시간에 리딩 아티클 설명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블 버전은 1.18이네요. 개발자 버전은 홈페이지에 여러 인기 있는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대로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 구글이 만들어서 이제 6살 됐고요. CNCF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언어를 91% 이상 고랭귀지로 썼기 때문에 고랭귀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고랭귀지는 이 사이트 고랭.org 가면 있어요. 그래서 simple, reliable, efficient하다 라고 되어 있고 C 언어를 만들었었던 분들 초빙하고 젊은 친구 투입해가지고 혁신적인 서버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버 쪽으로 진출할 때 그 가장 프로그래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니까 고랭귀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요번 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 그를 유지 관리하는 CNCF,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를 개발할 때 사용한 고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도커 수험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들의 클러스터를 디플로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주로 도구가 될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로 양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로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주는 역할, 도커 수험 때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하는 그러한 용량 관리하는 부분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쿠버네티스 자체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또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컨테이너 기술들을 가지고 만든 도커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거고요.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도커 수험 이후로 쿠버네티스까지 더 추가로 하는 이유인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로드 밸런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는 것, 도커 수험에도 있었지만 이 업데이트하는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다시 롤백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강화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컨테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고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커도 마찬가지지만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우리가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강화가 돼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시작하고 관리되고 동작하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검증이 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커 수험을 그냥 소규모, 그 다음에 본인의 용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검증이 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포켓몬고예요. 포켓몬고를 구글 클라우드로 돌렸다고 하네요.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주황색으로 되어서 거의 일직선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일직선은 아니고 증가해요, 원래. 근데 이게 오리지널 라운치 타겟, 이 정도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건 클라우드에서 동작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트랜잭션, 얼마나 서버에 들락날락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커요. 주황색이 오리지널로 이 정도면 좋겠어였고, 빨간색이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최고의 경우에는 이 정도 용량이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포켓몬고는 근데 녹색처럼 터졌습니다. 본인들이 예측했던 걸 다 깨부셨고 50배 이상의 실제 트래픽, 그 다음에 모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거에 5배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렸어요. 결국은 포켓몬고가 성공을 거두어서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전혀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컨테이너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쿠버네티스로 관리가 됐는데 구글 위에서 돌아갔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쭉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자가 직접 코딩하거나 운영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더니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의 성공적인 도입,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더 이상 이게 상용화에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기술의 성숙도 이런 거에 종지부를 찍는 걸로 많이 얘기가 되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VM웨어의 디렉터분의 5분짜리 동영상을 봤는데 VM웨어는 뭐예요? 사실은 그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는 가상화는 하되 호스트 OS 위에서 게스트 OS가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 중심이었죠. 근데 본인들이 만든 자료에 이렇게 썼어요. 파란색이 버추얼 머신의 증가추이라면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는 초록색이다, 어마어마하다, 녹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의 배가 어마어마한 배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보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버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버추얼 머신화로 기반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대세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일단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적으로 쓰이고 도입이 되고 검증이 됐구나. 두 번째로는 버추얼 머신 기법보다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기술을 요하는 곳이 훨씬 많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추가로 왜 그럼 쿠버네티스냐라고 묻는다면 이 자료는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지 가봅시다. 가보면 2018년에 VM웨어에서 이제 만들었던 자료인데 2018년 세프템버에서 요 그림이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요 그림이 여기서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느냐 들어가서 본문 한번 읽어보면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움될 것 같고요. 회사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지를 물어봤는데 쭉 많이 뻗어 올라가 있는 애, 특히 2016, 2016, 2016, 2017 연도 차인데 보게 되면 거의 압도적으로 쿠버네티스라고 답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이 도커 수험이 평균적으로 하면 미소스보다 조금 높습니다. 미소스가 있고요. 쭉 가면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어요. 오픈시프트 이런 것도 좀 유명한 사례예요. 클라우드 파운더리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중에 보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가 뭐 학교나 회사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애다 라는 거는 뭐 수치로 볼 수 있고요. 최근의 수치는 교수님이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최근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요. 도커 수험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일이 쿠버네티스예요. 구글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프로모션 포인트였고 방금 전에 봤었던 포켓몬고들의 사례에 의거 그리고 구글에서 어나운스하는 경험에 의거 뭐 일주일에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를 띄우고 동작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그리고 단지 그냥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얘기하기보단 우리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도커 수험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 안정적 기능들.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명령을 타이핑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간단한 명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CNCF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좀 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리딩 아티클을 보기를 바래요. 하나는 카타코다. 또다시 등장한 카타코다. 그쵸? 카타코다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본인의 컴퓨터에 환경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여기서 대신 운영할 수 있게 해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 카타코다컴을 접속해보라는 이유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카타코다컴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환경 설치가 어려우면 들어가 봐 라고 얘기했던 게 이쪽이었어요. 자, 오른쪽을 보면 쿠버네티스 인트로덕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를 들어가면 여기 뭐 싱글로드 클러스터 만드는 것도 있고 쿠베 컨트롤 만드는 것도 있고 명령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들어가 보면 우리 예전에 도커 처음에 할 때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있는데 여기 보면 미니 쿠베 런저 싱글러드 클러스터 인사이더 VM.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커를 본인 컴퓨터에 설치하는데 에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그 작업을 하되 실습은 놓치면 안 되니까 카타코다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목적이에요. 같은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설치가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미니쿠베 쓰는데 부담스럽다든지 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지난 시간에 읽었을 미니쿠베 설치하면 미니쿠베가 꼭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카타코다는 요거를 경험해 보라는 입장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뭐 이론 공부 하나 좀 더 하면 좋죠.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쿠버네티스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짠다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쭉 내려가면 여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서버들을 조금씩 조그맣게 쪼개는 건데 그냥 단순히 수천 수만 개의 CPU와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짭니다.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수천 수만 개를 쓸 거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들을 뽑으라고 하면 첫째가 마이크로 서비스, 두 번째가 서버리스, 서버가 없다라는 단어인데 서버리스. 비슷한 맹당으로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란다 프로그래밍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서버리스나 란다보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학생으로서 알아두면 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요 글을 한번 읽어보라라는 것이 다음 리딩 아티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한 가지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강의 계획서에 보면 오늘이 5월 13일 수업 예정일이 어사인먼트 2를 제출하는 날이기도 한데 어사인먼트 3를 교수님이 언급하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뭐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온라인이다 보니 지금 상황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원래 5월 13일에 같이 되어 있었던 어사인먼트 3에 대한 어나운스를 5월 18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해야 될 어사인먼트 2에 대한 제출은 그때 하시고요. 지금 보면 어사인먼트 3의 어나운스는 제가 이 어사인먼트 2 제출한 것 좀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얘기할 테니까 이 어사인먼트 3에 대한 어나운스가 한 시간, 한 타임 뒤로 갔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쿠버네티스 이제 또 몰아칩니다. 이제 뭐 이론 조금 얘기한 다음에 바로 또 실습 들어갈 거니까 자, 뭐 오늘 설명한 것들 다 좀 이해를 열심히 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16번째 수업 쿠버네티스에 대한 오버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